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오세이돈 형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 수상버스 사업 아주 핫하죠. 9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에서 취향식이 아주 성대하게 열렸죠. 근데 누가 오세이돈 아니랄까봐 취향식 당일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시승식이 취소됐거든요. 행사가 끝나니까 이제 비가 거의 그쳐가네요. 여기서 이쪽에서 촬영하시죠. 멀리 오시면. 이게 뭔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강버스 사업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시작부터 보여준 거예요. 자연 환경과 날씨에 큰 영향을 받는 기상 취약성 문제를 아주 제대로 드러낸 거거든요. 한강버스는 풍속, 파고, 시계, 시야 등등의 엄격한 안전 기준을 따라야 운항할 수 있는데 이날은 시야 거리가 1km 미만으로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운항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앞이 제대로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필이면 취향식 당일에 시승 행사조차 취소된 거고요. 예외적인 일시적 중단이라고 하는데 이건 솔직히 변명이고 이게 취향식 첫날만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한강버스는 애초부터 출퇴근 수단으로서는 물음표였어요. 뭐 강풍, 바람이 너무 세다든지 선착장 근처에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이 별로 없어서 이동을 오랫동안 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각종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오세이돈 형님께서는 그냥 밀어붙였죠. 왜냐? 서울 시민에 대한 사랑. 이 서울 시민들이 지옥철에 껴가면서 이 힘들게 출퇴근하는 거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럼 뭐냐? 이명박 모델을 따르기 위해서죠. 이명박이 청계천이나 버스 환승 사업 같은 걸로 이제 거창하게 내세워가지고 결국 대통령까지 됐죠. 자기도 시민들에게 뭐 하나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걸 내세워서 내년 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다음 대통령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알기론 오세이돈 가족이 대선에 나가는 걸 별로 바라지 않는다고 하던데 뭐 아무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 꿈, 이 주체할 수 없는 병적인 욕망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그냥 막 갖다 퍼붓는 거죠. 초기에는 542억으로 책정됐던 사업비가 어느 순간 1,500억으로 불어났거든요. 이거 진짜 심각한 게 윤석열이 대왕고래로 사기쳐서 돈 쓴 게 1,200억이에요. 아니 석유시초 사업도 1,200억인데 수상버스는 1,500억이나 갖다 쓴 거예요. 1,500억만 쓰면 다행이게요. 연간 운영 적자 규모도 100억 단위가 될 거라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 돈으로 하는 거면 말을 안 해요. 물론 그렇다고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건 지금 세금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다 빚내 가지고 잔치하는 거죠. 1,500억을 그냥 강물에다가 꼬라 박은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어이없는 게 마곡에서 잠실까지 지하철로 37분이면 가는데 한강버스로 가면 2시간이 더 걸려요. 이럴 바에 따릉이 타고 출근하지 누가 이걸 출퇴근용으로 타냐는 거예요. 강원도 속초까지도 2시간이면 가는데 그리고 옛날에도 한강택시, 세비섬 다 실패하고 강물에다가 세금 다 꼬라박았죠. 빚이 둥둥 떠다닌다고 해서 오죽하면 새 빚 둥둥섬이라고 했겠어요. 또 강남은 여름만 되면 물에 다 잠기죠. 물귀신이 들려도 아주 단단히 들린 거죠. 김건희 찾아가서 굿이라도 좀 하든가. 뭐냐고 이게. 심지어 운임 수익은 전체 수익의 20%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수익은 카페, 매점 등 부대 사업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식당에서 컵라면 팔고 카페에서 커피 팔아서 흑자를 만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출퇴근용이라며 아침 출근길에 수상버스 기다리면서 여유롭게 컵라면 때리고 커피 한 잔 마시나요? 여기가 무슨 프랑스도 아니고 프랑스도 요즘엔 이러지 않아요. 관광 사업인지 출퇴근용 사업인지 이 사업 컨셉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녕 서울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 편의를 생각했다면 차라리 이 돈으로 마을버스에 지원했다면 어땠을까요? 서울시의 마을버스 회사 140군데가 환승할인 제도 때문에 매년 1,000억 정도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이 환승 제도가 2004년 이명박 서울시장 때 도입된 건데 승객이 30분 안에 환승하면 요금을 거의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회사들은 요금을 받지 못하니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환승 제도에 가입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버스 회사들도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승객들에게 환승 안 된 버스라고 소문나서 고객의 외면을 받게 된다는 점.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명박한테 보복을 당할까 봐. 근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승제도에 가입을 안 하면 너 나한테 협조 안 해? 이러면서 이제 서울시 도로교통 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었다는 것. 너네 버스 이용료를 저조하네? 인가 취소.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적자를 보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걸로 합의하고 환승 할인 시스템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죠. 물론 버스 환승 제도는 시민들에게 매우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죠. 이 제도가 MB의 유일한 치적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이걸로 대통령까지 갈 수 있었지만 이건 사실 생색은 자기가 내고 그냥 마을버스 회사에 다 적자를 떠넘긴 거거든요. 환승제도가 없을 때는 지원 없이도 흑자였는데 환승제도에 가입하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현재 적자가 무려 1조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마을버스 회사들이 내년 1월에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까지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한강에다 퍼부을 돈을 여기에 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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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아쉬움이 남는 거죠. 진정으로 서울 시민들의 출퇴근 환경을 걱정했다면 이것부터 해결했어야죠. 아닌가요? 버스나 지하철은 도시 대중교통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데 지하철이랑 시내버스가 가지 못하는 곳들까지 데려다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중한 교통수단을 내팽개쳐버리고 엉뚱한 데다 돈을 다 꼬라박은 거예요. 기상 악화나 한강 수위 변화로 인한 변수도 너무나 크죠. 가뜩이나 요즘엔 이상기후로 날씨가 더 변덕스러워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상버스를 한다? 이런 걸 이제 감다디라고 하죠. 감이 다 뒤졌다. 오세이도는 감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심지어 전기계통 고장, 방향타 고장 등등의 안전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운항이 무려 10일 만에 중단됐어요. 심지어 화장실에도 문제가 생겨서 변기물이 막 역류하고 똥물 새어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휴지로 다 틀어 막은 거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대체. 그 제일 충격적인 건 이 버스를 건조한 회사가 배를 한 번도 건조해 본 적이 없는 회사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버스 계약 이전에는 법인으로 등록조차 되어 있지도 않던 회사예요. 뭔가 좀 비리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정확히 밝혀지면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수상 사업은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게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었잖아요. 안전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 망가진 배를 출항시켰다가 30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는 대참사가 있었죠. 심지어 이 중에 250명은 학생이었고요.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자기 대권 욕심 때문에 어디 이따위 졸속 사업을 벌이냐는 거예요. 물론 욕망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니체 형님도 그러셨죠. 욕망은 창조의 원동력이라고. 중요한 건 그 욕망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이겠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었다면 오늘날 오세이돈이라는 조롱을 받는 일도 없었겠죠. 심지어 2011년엔 어린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밥 주기 싫다고 서울시장 사퇴까지 했죠. 근데 살다 살다 평생 이런 정치인을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엔 이 내용에 대해 해명을 한답시고 이런 말도 했었죠.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 고소득층 자제들에게까지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고소득층의 자녀는 자제이고 저소득층의 자녀는 그냥 아이인가요? 이러니까 한국이 저출산 1위 국가인 거죠. 정치인이 이렇게 대놓고 돈 없는 사람을 깔보는데 돈 없으면 어디 서러워서 애를 낳겠어요? 길을 써서라도 안 낳고 말지. 오세이도는 정치를 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겠죠.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구쌤의 경제푸샷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